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중국은 연예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사상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중국은 김치, 한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가까지 중국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이 당혹스러워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 인기 배우 정샹은 탈세 혐의로 중국에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액 출연료 등 개인소득 1억 9,100만 위안을 신고하지 않고 4,526만여 위안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 위안의 세금을 덜 납부한 사실이 상하이 세무국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세무국은 정샹의 탈세 혐의에 대해 2억 9,9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3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방송심의 및 규제당국인 국가광전총국은 정샹이 출연한 드라마 천녀유언의 방송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 드라마 일기래간 유성우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으며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톱스타로 성장했으나 성격적인 문제로 여러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국가기관에 의해 출연금지 조치가 내려져 배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대리모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2021년 1월 18일 정샹의 전 남자친구인 장헝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였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두렵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가서 대리모를 고용해 출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몰래 결혼한 두 사람은 대리모 2명을 고용해 아이를 임신했고 대리모가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이에 장헝은 낙태를 종용했으나 대리모들은 불법인 낙태를 거부했고 결국 아이를 출산해 장헝은 미국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중국 법률은 자국인이 출산을 위해 대리모 또는 대리부를 고용하는 것을 인간 생명 윤리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임신매매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매체에서 정샹의 노출과 출연을 금지시켜서 사실상 그녀는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정샹은 또 한 번 장헝의 폭로로 인해 탈세 혐의로 조사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2019년 드라마 천녀유언의 주연으로 출연해 1억 6천만 위안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판빙빙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며 제2의 판빙빙 사건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판빙빙은 지난 2018년 영화 출연 당시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총 8억 8,384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3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샹 논란은 판빙빙의 이러한 모습과 유사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빙빙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탈세 논란 이후 그 해에 수개월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SNS상에서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세금 탈루에 죄송하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고 또다시 모습을 감춰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고강도의 연예계 규제 정책을 펼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퇴출시키고 있고 연예인들에게 시진핑 사상을 공부시킨다고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연예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등의 내용을 담은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이론 학습과 연구 교류 등의 방식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시진핑의 발언을 공부하고 의미와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치로 삼아 신인을 육성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저작권법, 세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준법 정신을 고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연예인들의 이중계약이나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판빙빙과 정샹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상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해 민족주의 역시 더욱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민족주의 강화는 한국을 상대로 한 신동북공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김치와 한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원조는 중국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된 말들이라는 걸 세계에 알렸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젠 애국 기업 하면 단연 먼저 떠오르는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역으로 저격하고 한복이 한국의 것이라 세계에 알렸던 이 패션 브랜드는 외신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받았지만 얼마 전 이들의 최신 근황이라고 알려진 소식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달력 때문입니다. 이 달력은 라카이 코리아가 그동안 알려왔던 역사 프로젝트나 독립운동가를 알리며 실제 어느 달력에도 담기지 않은 역사적인 일들이 달력에 전부 기입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1년 역사 달력을 출시하며 화제가 됐고 올해도 미리 2022년 달력을 출시하며 국내 네티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카이 코리아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떡하니 2022년 중국판 달력까지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의 자사 제품 무기한 판매 중단을 선언했던 기업으로 이러한 행보는 국내 네티즌들에게 꽤나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똑같이 해외에서 판매하기 마련이지만 중국 공식 페이지에는 딱 2가지의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은 이 달력에는 온통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가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넘기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중국 것이라고 우겼던 동북공정의 대상이 됐던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 위인인 것입니다. 중국이 조선족이라며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윤동주 시인의 스토리가 2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에는 중추절과 전혀 다른 우리의 명절, 추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한복과 김치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국판 달력 하나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달력뿐만 아니라 라카이 코리아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변색 머그컵도 중국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의미를 담아 따뜻한 물을 부으면 한국의 태극 문양을 비롯한 전통 문화들이 그려진 그림이 서서히 나오도록 제작해 달력과 함께 중국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차문화를 경향해 판매를 시작한 변색 머그컵은 뜨거운 차를 주로 마시는 중국의 차문화를 이용했다는 점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독도와 국가유공자협회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 중국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만우절 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언론은 물론이고 수많은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이들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에서 국제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라카이 코리아의 진정성에 유명 연예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긍정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추석을 맞이해 한국의 역사 스토리와 한국의 상징들이 담긴 제품들을 추석 선물 세트로 내놓아 그 어느 것보다 특별한 연휴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론칭 이후 꾸준히 독도를 후원하며 해외에 한국의 바로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동하는 라카이 코리아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진행 중인 국제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